자, 이번에는 결과 관련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성과라는 용어. 성과가 뭔가? 퍼포먼스. 측정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게 성과입니다. 측정이 불가능한 결과는 성과가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결과.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정당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데이터, 모든 것들이 성과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IS 9000의 성과. 다음에 또 리스크란 또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스크. 불확실성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영향, 그러면 이 영향이라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결과에 미치는 이 결과 용어입니다. 결과. 불확실한 상태, 불확실한 시공, 불확실한 계약, 불확실한 설계에 의한 영향을 얘기해 보십니다. 영향. 불확실한 최고 경영자의 조직 리더로서의 활동이 어떠한 영향을 낳는다. 리스크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불확실성의 결과입니다. 이게 리스크입니다. 다음, 효율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효율. 달성된 결과와 이 결과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자원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럼 자원이 뭔가? 강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이 뭐였습니까? 인적 자원, 사람입니다. 다음에 재료, 우리 건설은 자재라고 그러죠. 또 자원이 있다면 각종 기계나 장비를 우리는 자원의 요소라고 보죠. 그리고 시방서나 설계, 도면을 이해를 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방법이거든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방법을 또 알아요. 이 방법도 자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의 발전에 따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정보에 민감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앞 머리 글자 이니셜이 다 M으로 시작합니다. Man, materials, material, 자재, machine, 기계, method, 방법, money, 돈, 데이터, 메모리, 정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개의 M으로에 관련되는 자원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효율성이 무엇인가요? 효율성이란 달성된 결과와 공사 중에 사용했던 이 6가지 자원 간의 관계가 효율입니다. 그래서 효율이 높았다 하는 것은 저임금으로 또는 인원 동원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제품 사용으로 안전사고 없이 장비와 기계를 운용하고
추진력이 강한 일 잘하는 우리 기술인들의 기술력, 방법, 일 수행하는 능력, 방법을 기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 정보, 최신 정보를 기하여 현장을 운영하면 최소의 비용,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 높은 효율을 펑션, 커스트분의 펑션은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밸류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이게 가능한 거죠. C분의 F가 V란다면 이 공식은 건설에서, 컨스트럭션에서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CM이 되는데, CM 활동의 핵심의 키워드는 Quality Management, 안전 보건 경영 매니지먼트, 환경 경영 Environment Management, 에너지 전략 매니지먼트, 시스템적으로 QMS, SMS, EMS, ENMS, Quality Management System, Safety Management System,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Energy Management System의 통합적인 활동을 건설 경영이라고 한다면 건설 경영의 공식은 최소의 비용분의 최대 이익의 창출, 가장 가치가 높은 효율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역시 결과 용어에서 효과성, 아까는 효율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제 효과. 계획된 활동이 실현이 돼서 계획된 결과가 달성된 그 정도의 차이를 효과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행 예산이 100억인데 130억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효과성은 마이너스 30억입니다. 효과성은. 왜 이런 효과가 났나? 마이너스 30억이 살펴보니 방금 전에 말씀드린 효율이 높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는 최소의 인력 동원으로가 최대의 인력, 그렇죠? 최대로 바뀌는 거죠. 안전사고가 발생돼서 장비와 기계 활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배상금으로 나갔고 치료비로 나가고 이 일을 할 줄 아는 능력,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그렇죠? 일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렇죠? 아울러 현장에 돈이 없어서 노사분규 현장에 우리 참여하시는 협력업체분들하고 분규, 분쟁, 소요 이런 사태에 휘말려서 현장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고 아울러 자재 투입 과정에서 현장 자재 관리가 부실해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게 시공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하자 투성이의 현장이 야기가 됐었고 정보가 부족해서 항상 뒤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모여서 기회가 없었고 기회가 없다는 것은
정보가 빠른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회가 없었죠. 효과가 떨어진 역량이 부족한 조직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정보 관련 문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객관적 증거. object evidence, 이 evidence란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법입니다. 법. 그렇죠. 증거.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객관적 증거. 사물의 조제 또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입증한다는 겁니다. 객관적 증거.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 이게 증거가 있거든요. 그 증거가 있는 서류는 우리는 영어로 레코드라고 합니다. 레코드. 번역하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기록. 기록은 객관적 증거의 서류입니다. 법적 서류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기록은. 그럼 기록이란 단어에 반대 서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록의 반대말. 그건 통상 우리가 말하는 일반 문서 얘기합니다. 문서. documentation, 문서. documentary하고 record의 차이는 정반대입니다. 문서는 진행 중인 서류들입니다.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수정하고 변경하고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문서는. 달성된 결과 수행한 일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서류.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기록의 용어의 정의. 기록이란 달성된 결과 수행한 일에 대한 객관적 증거. 일이 끝난 서류는 절대 고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칙입니다. 그거는. 하지도 않고 일을 했다고 기록을 만드는 거는 아주 위험천만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왜 아닌 걸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로 만듭니까? 그거는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그건 증거가 될 수가 없지요. 그걸 증거로 제시하면 그거는 형사처벌을 받는 서류가 되는 겁니다. 문서는 수정할수록 좋습니다. 설계도 바꾸고 실행 예산도 바꾸고 에스컬레이션도 바꾸고 잘하는 겁니다. 문서를 바꾼다는 거는. 반대 기록입니다. 저는 기록을 식수, 색열, 파, 모, 육, 패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기록은 식별이 돼야 됩니다. 식별. 식별이라는 건 찾아낼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이게 식별 표시입니다. 식별. 이 KS 식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딱 멀리서 봐도 KS 스탠다드 얘기 이게 암시를 줍니다. 그래서 기록은 딱 보면 서류가 딱 보입니다. 모든 서류가 그렇습니다. 식별. 두 번째로 수집. 기록 서류는 미래, 과거의 서류 만들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렇게 챙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레미콘 타설 그러면 송장이 따로 옵니다. 레미콘 촬영 기사님이 가져오는 송장은 지금 레미콘 가져온 물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장의 모임이 오늘 총 레미콘 타설의 물량이 되는 거지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경리부 돈 줘야 됩니다. 레미콘에서 돈 줄 때 근거지 않습니까? 송장의 물량을 왜 수작업을 해서 고쳐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송장에 우리가 사인을 해줍니까? 그렇죠. 본사에서 우리를 믿고 우리의 신인성이 뭐였죠? 그렇죠. 믿고 인정하여 의심하지 않는 정도의 자격을 부여한 겁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사장님을 대신해서 사인을 하고 이 송장만큼 돈 줘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건 품질도 확인했고 물량 숫자도 확인했고 우리 설계 물량에 하자 없고 자재 청구한 스펙 하등의 관계가 없다. 정확하다 하는 객관적 증거를 사인을 남기는 겁니다. 문수와 기록
IS 9000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서와 정보를 유지하라. 기록, 문서 같이 유지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록은 식, 수, 수집이 돼야 되고, 색, 그렇죠. 월별로, 공기별로, 공정별로 이렇게 색인을 해서 항상 찾기 쉽게 추적성 있게 만들어주는 게 기록입니다. 모든 서류가 혼재된 상태에서 이렇게 함께 막 섞여 있으면 찾아내지 못하면 그건 기록이 아닙니다. 기록은 법적 증거의 서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근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색인을 해서 찾기 쉽고 분류를 해서 업무에 추적성이 강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기록 활동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은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일이 끝난 서류입니다. 그렇죠. 진행 중인 서류일 때는 담당자가 책임과 권한에 의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거다 이겁니다. 근데 일이 결과가 딱 끝나면 그거는 우리 조직 함께 같이 한 일입니다. 그게. 열람.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록은 파일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파일 관리가. 요즘은 컴퓨터 데이터 파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거에는 다 이렇게 서류, 종이 파일이 다 있었죠. 그 정보 파일 다 이렇게 번지로 구멍 이렇게 작업해서 책꽂이에 다 꼽아놓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 파일들인데 구분이 다 돼 있죠. 파일 관리를 잘합니다. 기록은. 식, 수, 색, 열, 파, 보. 보관을 잘해야 되겠죠. 식, 수, 색, 열, 파, 보, 유지가 잘 돼야 됩니다. 유지는 메인터넌스 이야기합니다. 기록은 법적 효력 서류이기 때문에 기록의 정의, 달성된 결과, 수행한 일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서류로 기록의 소멸시효, 법적으로 유지해야 할 기간이 10년 이상입니다. 이상. 여기서 10년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상. 이상은 영원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인터넌스, 유지는 10년 이상 보존을 해줘야 되는 게 서류의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문서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자체 관리입니다. 그거는. 자, 마지막으로 파기하는 겁니다.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비밀의 파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왜 합니까? 파기를. 파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존하는 물건하고 기록 서류가 같이 돼 있으면 어느 게 지금 쓸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지. 헷갈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 서류가 동일한 서류가 있을 때 이거를 하나를 뭉쳐서 하나는 파기하고 최종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확한 파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록의 8가지의 특징, 식별, 수집, 색인, 열람, 파일링, 보관, 유지, 폐기, 파기나 폐기나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의 생명이라고 저는 암기를 했는데 이러한 그 관리 형태의 그 방식으로 IS 9000 2015년 버전의 문서화 유지 정보 관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실행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데이터 정보 문서 관리 용어 중에서 도큐멘테이션, 그다음에 문서화된 정보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달성된 결과의 증거로 기록이라는 거 있다는 것 다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방서라는 것, 요구사항을 명시한 문서, 앞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품질 매뉴얼, 품질 경영 시스템 활동을 하기 위한 시방서,
시방서의 의미가 뭐였던가요? 규정된 요구사항을 명시한 문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품질계획서. 이 품질계획서가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건설 품질계획서. 과거에는 26개 항목으로 품질계획을 작성을 했죠. 품질계획서 작성을 해야 할 대상은 건설공사 500억 원 이상,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현장일 때는 의무적으로 26개 항목을 가진 품질계획서를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바뀐 품질계획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계속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IS 9001 2015년 버전 목차 순에 의한 품질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목차, IS 2015년 버전의 목차. 그럼 그 목차 내용을 보면 본문의 내용이 쫙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본문의 내용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용어를 알아야 돼요. 용어. 그렇죠? 말 뜻을 알아야 업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어의 정의 강의를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품질 계획서가 뭐냐? 약자로 P 플랜. 이 플랜이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계획? 품질이잖아요. 그렇죠? 품질. QP 이렇게 약자로 이야기하는데, QP. 품질 계획서의 뜻은 우리 현장 특정 대상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 대해서 적용 시점, 착공해서 종료가 우리 적용 시점입니다. 품질 계획서가 존재하는 그 텀, 시간은 착공해서 끝나기까지가 적용 시점이잖아요. 할 때 우리 조직원들이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거든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책임자거든요. 그 책임을 정한 규정된 요구를 수행하는 방법, 절차라고 그랬죠. 제가 용어에 정의해서 절차의 뜻이 뭐였냐, 규정된 요구를 수행하는 방법, 그치? 이 절차와 연관된 자원에 관한 시방서입니다. 자원이 뭐였죠? 6M 공부했죠. 사람, 자재, 시설, 장비, 기법, 방법, 돈, 정보, 이런 자원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 시방서가 뭔가요? 그렇지. 요구사항을 명시한 문서 어떻게 해라 하는, 이게 품질계획서입니다. 품질계획서 수립하는 과정, 이번에 개정된 거 2020년 10월 13일,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용어의 정의를 이해를 하시고 IS 9001을 탁 보는 순간 딱 이렇게 업무하는데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의사소통입니다. 근데 용어를 모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서로. 그렇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품질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록, 레코드. 달성된 결과를 명시하거나 수행한 활동의 증거를 제공하는 문서라고 합니다. 앞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다음에 검증. 증거를 제시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무슨 증거? 객관적 증거. 객관적 증거의 그 용어 설명이 뭐였죠? 객관적 증거. 달성된 결과, 수행한 일에 대한 객관적 증거에 서류를 한다. 객관적. 누가 봐도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다음에 타당성 확인, 실현성 확인. 그렇죠.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 증거 제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다. 객관적 증거. 그렇죠. 그래서 이 기록도 증거가 되고 검증도 증거가 되고,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타당성 확인도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피드백에 관한 용어입니다. 피드백. 논평 및 관심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논평, 관심의 표현. 왜냐, 고객 만족 차원에서 서로
논평하고 고객이 갖고 있는 관심을 서로 확인해주고 하는 표현. 만약에 고객이 불만을 이야기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관한 의견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해결 대책을 강구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서로 피드백 한다고 합니다. 품질에서는. 다음에 complain. 불만족을 표현하는 겁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그렇죠.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죠. 차일피일 서로 떠넘기고 책임지지 않다 보면 고객과의 관계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불만으로부터 발생되는 거죠. 분쟁이라는 거는. 그 품질을 통해서 고객 관련 용어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 그다음에 complain, 분쟁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품질의 특성, 그리고 역량, 적격성. 우리가 그 국가 직무 능력 표준 할 때 NCS 그러잖아요. 그죠? 국가니까 NCS 할 때 내셔널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그죠? 표준,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스탠다드. 여기서 말하는 C는 이겁니다. 역량. 역량이 뭐죠? 능력에 관계되는 거죠.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 기술, 태도, 세 가지를 제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량과 적격성이라는 것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적격하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특성 관련 용어 중에서 측정학 계량학적 특성,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 그 다음에 형상, 기능적, 물리적 상태의 특성, 결정에 관한 용어, 리뷰, 모니터링, 측정. 자, 보시면 수립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에 대한 확인, 검토입니다.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면 검토했습니까? 그럼 검토의 그 용어를 우리가 품질에서 바라본다면 그 공사 관련하여 설계 검토가 됐다면 시공 상태가 검토가 될 것이고 연결이 되죠.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검토가. 그다음에 모니터링이라는 단어. 상태를 확인하고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모니터링. 뭐 측정에 대한 그 설명은 값을 결정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값. 그래서 측정기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명확한 측정기, 교정 검사를 필요한 정확한 측정기가 값을 결정할 때 객관성이 있는 거지요. 현장에서. 그래서 검사 시험하고 측정하고 이런 모든 장비들이 그 값을 결정하는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품질의 확인, 결정할 수 있는 도구로 측정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 이번에는 inspection이 되겠습니다.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inspection. 지금 자재가 현장에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대리가 지금 인스펙션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건축공사용 자재로 시방서에도 맞고 자재 청구서에도 맞고 자재 구매 결의서에 의한 관련되는 모든 근거 서류를 숙지하고 확인한 다음에 물건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전 준비 없이 자재를 보았다. 뭐를 볼 겁니까? 그렇죠? 자재 특성도 모르면서 요구 사항이 뭔가를 알아야 될까요? 규정된 요구. 그렇죠? 그래서 인스펙션 감리 우리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선후배 감리원님들께서 인스펙션 하는데 우리 시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후배님들이 좀 약하니까 선배님들의 그 조언을 통해서 명확한 품질이 규정된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우리 감리 선생님들이십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시험, 테스트. 테스팅. 특정한 경우, 그렇죠. 의도된 용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도구로 검사만 가지고는 약하니 시험까지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스펙션과 테스트는 품질의 그 결정하는데 활용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의 도구가 있다면 측정 장비가 있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치에 관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이 되겠죠. 특채, 그다음에 규격화나 재작업. 특채가 무엇인가?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 활동을 불출하는 것에 대한 허가. 공법상 큰 하자가 없고 공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라면 원래 원칙과 규정된 요구는 조금 미흡하지만 현장에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규격 완화는 뭐냐? 실현되기 전의 제품입니다.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을 벗어나는 것에 나아갑니다. 벗어나는 것.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가 품질 관련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 조치에 관한 용어를 가지고 이 세 가지 단어를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 세 가지 단어만 현장에서 활용하면 품질에 관한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방법을 특채, 규격 완화, 재작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재작업은 다시 재시공하는 리워크이 되는 거죠. 리워크, 그렇죠. 리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부적합한 제품 또는 시공이나 활동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시 재작업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전 시간에 이어서 장시간 동안 국제표준 IS 9000에 나오는 138개 용어 중에서 건설 특성에 맞는 자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용어 50개 정도를 강사가 발췌를 해서 함께 시간을 했습니다. 이 정도 용어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현장에 품질 관리하는데 품질 관리 계획 수립이라든가 건설공사 품질 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른 활동을 하는데 용어가 이해가 안 돼서 업무하는데 뭐 에러를 느낀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처럼 준비한 영상 건설 업무에 아직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을 5번만 다시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료 선후배 기술자님들은 한 번만 더 보면 암기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IS 9001 2015년 버전 최신 버전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품질관리계획서 변경된 내용을 같이 연결을 하면서 영상 작업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